안녕하세요. 이번에 수학 고등수학 1등급 받기 위한 설명회 진행하게 된 김창현 강사입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제 간략한 올해 좀 이제 실적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재 연합정규반이랑 외대보고 두 개를 크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연합정규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아직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고 기말고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알려준 데도 있고 안 알려준 데도 있어요. 1컷을. 그래서 이제 확실하진 않아서 일단 외대보고는 알려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6명 중에 이제 14명이 1등급이 현재 나왔고요. 이제 10% 기준이어가지고 조금 많이 나온 점도 있고요. 대략 한 30명 정도 이제 1등급이 있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좀 재미난 부분인데 이번에 수원 수투를 이제 같이 봅니다. 외대보고는. 근데 이제 100점이 6명이 나왔고 근데 외대보고 2학년 중에 수원 100점이 14명이거든요. 근데 1컷이 14명이에요. 그래서 딱 1등급 인원만큼 10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에 6명 정도 있었고 이제 수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인원이 10명입니다. 이과밖에 안 봐가지고 외대보고는 요 수투 10명 중에서 저희 반에서 7명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제가 올해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두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4명과 10명이었고요. 현재 조금 늘어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특강을 개강을 하고 현재 정규 인원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그 선택의 기반에는 이제 가장 큰 게 아이들의 만족도와 이제 등급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중3 어머님들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중3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가장 고등 내신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지를 좀 간추려서 제가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고요. 1등급을 받기 위한 중3 2학기 뭐 여름방학도 플러스해도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숫자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300. 이 300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굉장히 멀고도 멀게 느껴졌지만 딱 300일 뒤에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께 전화를 한 통 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 오늘 수학 시험이 어려웠어. 3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군대도 이거보다 더 길죠. 이제 300일 뒤에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서 수학 어려운데 잘 봤어 라고 얘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전화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300일 뒤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머님들보다 더 급박하지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더 급박하죠. 그래서 우리 성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가. 이 300일 뒤에 제 수업을 수강한 아이의 미래를 먼저 잠시 보여드리면 엊그저께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부터 이제 같이 들어왔던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요번에 기말고사 파트의 경우의 수 이거 어차피 어머님들도 내년 되시면 아주 골머리 앓을 파트입니다. 요 경우의 수 파트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제 제 수업 듣고 나서 굉장히 이제 잘 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300일 뒤에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강사라는 점 잠시 어필 드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좀 내용이 많아요. 일단 특히 또 중3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관리. 자, 고등학교 가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며칠 뒤면 시험을 보잖아요. 물론 그래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좀 더 한다. 근데 중3 때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별로 마음이 없어요. 내년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일단 머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너무나 이상적으로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열심히 하면 참 좋죠. 근데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리닉에서 그냥 강제로 관리를 해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숙제를 안 하면 무조건 클리닉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서 숙제 다 풀고 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그쵸. 엊그제였죠. 엊그제. 고1 정규반이었는데 제가 숙제를 일주일에 200문제 정도 나갔는데 아이 한 명이 100문제 정도 안 풀어왔어요. 수업 끝나고 나서 10시거든요. 10시부터 클리닉을 하는데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숙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때 퇴근해도 됩니다. 웃긴 게 그 아이의 학부모님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걱정돼서 아이 혹시 어디 뭐 다친 거 아닌가, 아이 잘 있나.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죠. 어차피 뭐 쟤 맨날 쩔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제 눈앞에서 무조건 다 풀게 하고 간다. 이렇게 하면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공부 습관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마인드 자체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숙제를 마치 옵션처럼 생각해요. 이건 뭐 안 하면 뭐 좀 잔소리 먹지 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1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무조건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마치 이제 파블로프의 개같이 그냥 이 의식을 시켜주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이런 아이들 또 가장 많이 한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아 엄마 내가 지금 중3이니까 그렇지. 고등학교 가면 내가 이러겠어? 네 그래요. 너무 많이 봤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내신 못 보고 그럼 엄마 나 수능 할 거야. 수능 또 못 보고 재설 끝까지 가는 인생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이라 생각. 이거는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젊은 편이거든요. 제 강사 중에서. 그래서 어머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제 나이 때 그때 그 심정, 그 열정, 에너지가 그 나이 때서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제가 이제 아이들과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토대로 이렇게 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외대보고 학과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대보고 아이들이 시험 몇 주 한 1, 2주 전에 질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이미 종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인으로 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가가지고 용인 가서 카페 잡아서 거기서 그러니까 1시부터 밤 10시까지 질문 받고 왔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어떻게든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걱정되는 게 이런 것도 있죠. 특히 뭐 여학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 쌤 우리 아이는 내성적이라서 쌤을 무서워해서 안 물어본다. 쌤 클리닉 보내봤자 애가 그냥 공부만 하고 와요. 질문도 안 하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푼 걸 다 봐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오늘 테스트 본 거 보여줘 이러면은 쑥스러워해요. 많이 틀렸다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가 뺏어서 봅니다. 보고 그거를 토대로 어떤 부분을 더 고쳐야 나가야 되는지를 다 알려줘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되고 나면 아이들이 말이 터요. 그래서 그런 내성적인 뭐 여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선톡을 합니다. 쌤 이거 알려주세요. 물어보세요. 오늘도 연락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 1시까지 전화하다 잤는데 질문 받다가 하여튼 뭐 그런 점도 제가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어머님들이 또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에 고1인데 고1 수학을 해야지. 지금 뭐 미적 확통 이거 뭐 할 시간이 있나? 일단 난 고1 수학부터 좀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기간과 중등 지금 2학기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고등학교 내신을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선행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시험인데 누가 미적분을 하고 있겠습니까? 공수원을 해야죠. 자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일하게 유의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때 보통 선행을 하죠. 자 그거 두 개 합치면 3개월입니다. 3개월.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2달. 자 그러면 1, 2학년 두 번이죠. 둘 다 합치면 몇 개월이에요? 우리가 고1, 고2 동안 통틀어서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 6개월이 무슨 시간이냐면 딱 지금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양을 체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행을 하고 미리 공부라는 게 고1 수학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고2, 고3이 더 커요. 비중 자체가. 근데 지금 물론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거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정말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이들 보다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싸움이. 그 싸움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다량의 시간, 요걸 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3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 이제 놓친 어머님들이 저랑 이제 상담하실 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킬 걸. 그때 가서 또 후회를 하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그거에 입각한 제 커리큘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때 좀 확통 대수 나갑니다. 이제 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제 수원이에요, 수원. 이제 확통 수원 나가고 그다음 2학기 때 이제 미적 원투 그러니까 이제 수투 미적분이고요. 이제 기하까지 나가. 원래 같으면 기하를 제가 안 나가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하 1시간 무료 특강하면은 정말 A를 못 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부터 상평이 돼 버려 가지고 안타깝게도 요 기하까지 이제 2학기 때 나가고요. 여름 방학부터 주 2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겨울 방학 때 공수 2랑 원을 나갔는데 요 순서도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수 2부터 먼저 배울 겁니다. 겨울 방학 때. 이유가 뭘까요? 연결되니까. 공수원 특강이 그 겨울방학 때 진행하고 내신 대비로 바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 겨울방학 때 어떤 학원을 가시더라도 어떤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내신 대비 숙제 교재라는 게 있어요. 뭐 다 있을 겁니다. 그 숙제 교재를 보통 내신 대비 들어가면 줘요. 그래서 그때 풉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내신 대비 숙제 교재가 없냐?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교재를 이때 풀어요. 이때 겨울방학 때. 고1 1학기 중간고사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숙제 교재가 있어요. 하나에 1000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거 다 풀면 제가 1등급 무조건 나온다고 장담드립니다. 현재까지 발레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풀면 1등급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때 풀립니다. 그럼 쌤 그러면 학기 중에 뭐 풀리느냐? 그걸 또 풀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자녀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세요. 1000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다시 풀면 또 다 새로워요. 저는 외워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딥러닝이 중요한 거예요. 사고력.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문제를 봤던 기억은 안 나도 실력은 향상이 됐을 거예요. 사람인데 1000문제를 풀었는데 향상이 됐겠죠. 심지어 제가 엄선한 좋은 문제들인데. 그래서 그걸 풉니다. 그럼 이제 너무 또 중복되는 거 아니냐 염려가 되실 수 있지만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년 교재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또 새로 들어온 좋은 문제들 제가 전국구 기출을 매번 보거든요. 나온 것들을 거기서 좋은 문제를 다 넣기 때문에 또 한 30% 40% 또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 안 된 문항들은 얼마나 좋은 문제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살아남았겠습니까? 그건 2번을 푸는 거고 이제 최신 트렌드도 맞춰서 같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또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또 하는데 우리 또 선행된 거 까먹지 않느냐? 저는 방학 때 이번 방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요때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항상 제가 나가는 진도 외에 다른 것들 있죠. 뒤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수투, 미적분, 확통 뭐 이렇게가 있겠죠. 뭐 기하도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또 많이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선행 누적 워크북이라는 걸 나가요. 그건 이제 문제가 많진 않고요.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안 까먹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가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미분을 까먹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를 안 까먹는 정도의 난이도로 따지면 이제 뭐 수능으로 따지면은 쉬사라고 하죠. 쉬운 4점짜리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맞춰줘야 되는 문제 정도만 리뷰를 하면서 문풀을 진행을 하고 이제 기본 이제 메인은 이렇게 대수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뭐 커리큘럼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제 제 진도 교재입니다. 수업 교재고 여기 제가 좀 언어 유희를 제가 좀 좋아해요. 그래서 창스킬러인데 이게 뭐냐면 창쌤이 모아놓은 킬러 문제들, 좋은 문제들이라는 뜻인데 이제 노란색으로 보시면 이제 또 창쌤이 만들어놓은 스킬들. 아까 지금 카톡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또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풀이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제가 이 풀이법들을 미리 까지 않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풀이법들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약이거나 독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이 되어 있는 아이가 이걸 배우면 약이거든요. 정말 신약이야, 신약. 근데 기본도 안 되어 있어. 원래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는데 스킬만 배우면 그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오히려 저는 안 원해요.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테스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저는 내신 때 나갑니다. 방학 때는 제가 기본적인 어려운 문항들에 대한 풀이법, 교과서적인 그런 개념들 위주로 많이 실전 개념을 나간다고 하면 실제 이제 내신 대비 때는 스킬 위주로 또 많이 나간다. 우리 아이들이 원래 어떻게 푸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뭐 당연히 매번 수업 진행하면은 뭐 테스트랑 워크북 매번 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개별적인 오답 노트도 매번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또 공부를 잘하잖아요. 이게 좀 신기한 제가 현상 중에 하나인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잘하게 된 거겠지만 그래서 우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제가 많이 받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쌤 이 문제 변형해 주세요. 아니면 이 유형 더 문제 더 뽑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되게 자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다 제공을 해요. 개별적으로. 그런 자료도 뭐 다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측 보시면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은 나가는 매번 성적표 링크 이제 이런 양식이 있고 뭐 그래프나 뭐 오답률이나 이런 거 다 나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숙제 미제출했을 때 온다. 제가 방학 때는 안타깝게도 수업이 좀 많다 보니까 클리닉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거든요. 날에 따라서. 근데 제가 못 가더라도 클리닉 조교들한테 다 얘기를 해놓을 겁니다. 이제 행정조교랑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누가 안 했고 오면 이제 뭐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은 어머님께 또 문자가 갈 거예요. 우리 아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 숙제 다 풀고 갔다. 그래서 그런 좀 인식, 숙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는 시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모두가 1등급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 이게 제 모토고요. 원래 이제 4% 기준이었을 땐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친 인원이 1등급 인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30명 정도 되니까 그래도 각 학교별로 누구나 1등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